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피스텔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하는 걸 지역별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좋아할, 그리고 누구나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투자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지역인 업무지역 넘버원 지역 강남역 일대 오피스텔 현황과 강남역 권역에도 투자하기 좋은 오피스텔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강남역 권역은 입지 가치로 보면 누구나 다 아실만한 지역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도보 역세권 이내로 조사를 해봤고요. 대략 한 5,000실 가까운 오피스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지역은 여기 지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강남역 권역에서 북서쪽에 1번 권역, 남서쪽에 2번 권역, 남동쪽에 3번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기 북동쪽 같은 경우는 주로 상가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총 이게 세 권역을 여러분들은 나눠서 조사를 좀 해봤고,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오피스텔의 특징과 그리고 어떤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례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일대는 최근에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더라도 주택수가 포함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되는 게 강남역 일대 오피스텔들은 상당수가 사무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된 오피스텔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투자처로서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강남역 일대, 역삼동 일대, 이 강남 주변 일대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마이너스 P가 붙고 계속 손해가 크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하지만 강남역 일대에는 유일하게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 중인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그리고 성공했던 오피스텔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투자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월세고수에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그래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하기에 괜찮은 소액형 오피스텔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일대의 투자 적격 물건 선택한 기준 이렇게 봤어요. 저희가 현금 2억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강남역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하고 2010년 이후에 건축된 거,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4.5% 이상으로 이렇게 협소한 조건으로 가지고 알아봤는데도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호실 이상의 공용시설을 갖추고 자주식 주차가 되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하기에 괜찮은 물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역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강남역에서 총 3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알아봤는데, 1번 권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무실 수요도 많이 있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주로 강남역 남측으로 오피스텔들이 주로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용으로 쓰인 오피스텔 아파트도 같이 있으면서 주상복합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물건 구성을 보면 딱 봐도 지도상에 매물 현황을 보더라도 어디에 오피스텔이 공급 많이 되어 있는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컨셉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대로변을 따라서 업무용, 주거용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역의 오피스텔들은 소형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에서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물건도 내부는 주거, 업무, 혼재시설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끔 주거시설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업무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다 보니까 이런 물건 점적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강남역 일대 오피스텔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1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로만 조사를 했고요. 강남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아까 1번, 2번, 3번 권역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주로 특징들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들과 기존 오피스텔들의 가격차 격차가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10년 내외의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대부분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지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공급했던 것들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로 한 2개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게 되었고, 또 여기에는 대부분 주차가 되게 부족해요.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세대당 호실당 0.3대 뭐 이런 오피스텔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간혹 보면 정말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로 주차가 2대씩 들어가는 데도 있었고, 좀 우리가 이 물건의 특징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제가 이 표로서 준비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요걸 근거로 해서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을 한 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한번 알아봤어요. 최근에 분양한 오피스텔들 보면 오피스텔이 20억, 30억이니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싼 이런 뉴스도 많았고, 실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 망했다, 이래서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역으로 한번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성공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강남역에서 보면은 아까 1번 권역 북서쪽 권역에 보면은 그 부티크 모나코, 워낙 유명한 건물입니다. 한동안 이 오피스텔이 2005년도에 분양할 당시에 평당 2,70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초반대였는데 2,700만 원에서 고가 분양이다 해서 이슈가 됐던 오피스텔인데, 근데 지금 현재 시세는 평당 6,200, 7천만 원. 그러니까 전용 면적 30평 정도 되는 제일 작은 면적의 오피스텔이 지금 한 20억 내외에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고가 가장 탑층 같은 경우 보통 보면 한 80억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성공의 요소를 갖춘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저도 가본 적이 있었고, 디자인도 내부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복층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처음 분양할 당시부터 사무실을 기준으로 고급 사무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분양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법무법인이라든가 우리가 부티크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정말 고급화된 법무법인 같은 경우들, 변호사 사무실들, 이런 전문직들 사무실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특수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건물이고 172호실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되게 부족한 그러한 세태로 되게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루카 831이라는 그래도 분양이 좀 된 호텔 형태로 구성이 된 오피스텔을 한번 봤는데, 분양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부티크 모나코가 2008년도에 준공됐지만 6,200, 7천만 원 시세에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전용평당 한 8천에서 1억 이상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피도 다수 물건이 존재되어 있고, 임대 수익률도 한 2%대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선호도가 떨어지기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루카 831은 그나마라도 좀 나았던 거는 내부를 고급하고 규모도 좀 되고, 그리고 주차도 세대당 한 대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놓고 자주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법인들이, 우리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레지던스 수요가 있다 보니까 호텔을 대체하는 만한 그런 수요자들에게 잘 공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조건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최상류층에 맞는 분들에게 공급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본다면, 주차도 부티크 모나코는 2대가 훨씬 넘거든요. 일단 주차 수요라든가 다양한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지만, 최근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말만 하이엔드고 주차도 자주식이고 면적도 5, 6평짜리, 7, 8평짜리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갖고 정말 제대로만 공급이 됐다 한다면은 성공 사례도 있다는 걸 요번에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월세 고수가 추천하는 오피스텔 투자 물건 한번 볼게요. 딱 2개의 물건을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강남역 1번 출구 도보 30초 거리 컷에 있는 728세대의 강남역 센트럴 프루지 오피스텔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728실인데 100% 지하 자주식,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 398대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물론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익률이 좋지는 않지만 전용 7.45평 원룸이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가장 급매물인데, 건물도 신축 건물에 가깝고, 그리고 월세는 1,115만 원 정도가 현재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4.93% 정도 되는데, 제가 강남역 일대 오피스텔들 수익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 후반대에서 4% 초반 수익률이 가장 적정 수익률이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수익률이었고요.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최고로 좋았던 오피스텔은 이 센트럴 프루지에서 한 도보로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강남역 효성 해링턴 타워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6.6평 원룸이 2억 2천만 원대 매매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시세는 1,195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전용 평당가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384호실이니까 200호실 이상, 또 2014년 6월에 준공됐으니까 10년 내외에 준공된 부분도 적절했고요. 179대의 1층부터 7층까지
자주식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5%대 초반대면은 강북에 있는 웬만한 오피스텔보다도 나은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물건들 정도로 2억대 초반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강남역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이란다면 안정성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개의 물건을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준공 시기도 비슷해요. 2015년 3월과 2014년 6월. 그래서 내부 시설도 아직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4제곱미터, 22제곱미터. 저는 평당가도 비슷한데 사실 제가 현장 가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센트럴 프루지오가 좀 더 황금성도 낮고 수익률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황금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추천 물건 하나로 본다 한다면 센트럴 프루지오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700호실 이상 가장 규모 있는 오피스텔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효성 해링턴 타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맞아요. 그리고 정말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효성 해링턴 타워가 괜찮았는데 22제곱미터 면적에 6.6평이니까 사실은 그런 대로 수요도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 같은 그런 전문직 사무실로 쓰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대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고 300호실은 중형급 오피스텔인 것도 장점입니다. 반면 대로 이면에 위치해 있고 좀 약간 그 술집거리 이런 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 선호도는 좀 떨어지는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해보고 투자처로서 이 두 물건 정도를 선택한다 한다면은 그래도 강남역 오피스텔에도 투자할 물건이 있다. 저희가 선택한 오피스텔 두 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